안녕하십니까. 이춘근 방송의 이춘근입니다. 오늘은 세계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 네 번째 기업은 어떤 기업이고 성공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나스닥 증권시장 역사상 네 번째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한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애플은 2018년 8월 26일에 돌파를 했고 아마존은 2018년 9월 4일,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작년 4월 24일에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금년 1월 16일에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네 번째로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IT 공룡기업이 마가, 즉 MAGA 시대의 도래를 본격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전 세계로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증시에 상장한 사우디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를 제외하면은 미국 나스닥 시장의 정보 기술 업체들입니다. 며칠 전 1월 16일 뉴욕 증시에서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은 12.50달러, 즉 0.87% 오른 1451.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은 1조 10억 달러를 기록하여 미국 나스닥 시장 사상 네 번째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리더십 변화와 맞물린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검색 엔진 인터넷 포털 비즈니스를 넘어 인공지능, 즉 AI 업체로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예측으로 보입니다. 구글은 검색과 광고, 유튜브, 안드로이드로 이익을 창출해 왔으며 비록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비해서는 처지지만 클라우드 사업에서도 빠르게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 AI, 즉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998년 실리콘밸리의 한 차고에서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창업한 구글은 22년 만에 하나의 전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두 창업자는 구글 경영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나며 전문 경영인은 썬다 피차이 최고 경영자에게 경영권을 넘겼습니다. 썬다 피차이는 2015년 12월에 구글의 CEO가 되었고 작년 12월에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의 CEO가 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 테크 기업 1세대가 저물고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대가 오고 있음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구글은 2006년 10월 9일 주식 교환을 통해 16억 5천만 달러의 유튜브를 인수했습니다. 이후 2007년 6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구글 프레스데이 2007 행사에서 국가별 현지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고 1차로 네덜란드, 브라질, 프랑스, 폴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등 총 9개 국가에서 사용자를 위한 페이지를 공개했습니다. 이후 전 세계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1월 23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유튜브는 구글에서 인수한 지 4년 차인 2009년에 약 4억 7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이더페인 2010년부터 흑자로 돌아섰고 이용자가 갈수록 더 불어나는 스노우볼 효과, 즉 눈덩이 효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자체로 독립해도 대기업을 능가할 정도의 가치가 되기에 유튜브의 몸값 상승은 구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구글은 2010년만 해도 파이낸셜 타임즈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중에서 16위에 머물렀습니다. 2018년에는 5천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져서 CEO가 국회 청문회에 불러나가는 등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이때 구글은 자체 SNS인 구글 플러스를 폐쇄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에 인수한 유튜브의 급속한 성장과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자율주행 자동차 등
글로벌 신산업 시장을 이끌며 미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만 출신의 러 야오종이 저술한 구글 성공의 7가지 법칙에서 구글의 성공 방정식은 상식을 깨라, 더 나은 제품 개발을 향한 열정, 전 세계를 실험실로, 사용자의 체험을 우선으로, 창조와 가치 공유, 인재 왕국을 꿈꾸다 최고의 헤드헌터 구글, 악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술을 했습니다. 구글은 근무 시간 20%를 엉뚱한 곳에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때 소위 말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의적 발상과 도전, 모두가 예라고 해도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능력과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객 우선주의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행력 있는 계획과 행동에 의한 고객 우선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고객을 실험자로 선택하고 실험자에 의한 결과를 상품화합니다. 구글의 성공 요인을 제 나름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문제는 보는 관점에 따라 학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구글의 에릭 슈미트 전 회장은 구글의 성공 법칙으로 인재 양성을 꼽았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글로벌 기업일수록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법을 터득한 기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슈미트 회장은 비즈니스 2.0과의 인터뷰에서 구글의 모든 직원은 업무 시간의 20%를 자신의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쏟도록 하고 있다며 구글의 핵심 경쟁력은 여기서 비롯된다고 밝혔고 이를 20% 법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둘째, 구글의 목표 설정과 실행 방식인 OKR, 즉 Objectives and Key Result 방식입니다. 구글은 OKR에 입각해 목표를 설정할 때 333 원칙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각 팀은 3개의 실천 목표를 적은 3개의 OKR을 사내에 공유합니다. 즉 3개의 핵심 목표와 9개의 실천 목표를 제시하고 분기마다 수정하고 공개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글 성공의 큰 하나의 요인입니다. 셋째, 직원들은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팀원 간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은 기업의 의무입니다. 구글의 기본적인 복리 후생은 물론 최고급 식당과 체육관, 세탁시설, 마사지실, 미용실, 세차, 설거지, 통근버스 등 직원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구글 업무의 대부분은 팀으로 이루어지고 직원 모두 한 공간에 있도록 합니다. 팀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은 필수이고 팀원 간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상의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글은 CEO를 포함 모든 직원이 한 사무실에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의사소통에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구글의 직원들은 한 주에 한 차례씩 이메일 공유를 통해 한 주간 프로젝트 성과와 업무 흐름을 파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넷째, 구글 검색 기능의 정확성과 투명성, 신속성, 객관성입니다. 검색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성입니다. 검색은 많은 것을 찾아내는 것보다도 얼마나 정확하게 찾느냐가 성공을 좌우합니다. 구글은 검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초기 시장 진입 시 경쟁사인 야후와 알타버스트 등과 경쟁을 했는데 검색 기술의 우수성과 혁신적인 검색 결과 배열 방식으로 이들 회사들을 추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새로운 정보 시대의 상징으로서 현 시대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정보를 조직화하겠다라고 공언하고 있고 정보 공유의 민주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글의 위대한 성과이고 보호해야 할 유산입니다. 다섯째, 구글의 창업자들은 구글을 이중 등급 의결권 구조로
상장시켰습니다. 즉 차등 의결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주식을 일반 투자가가 한 표의 의결권을 가지는 A와 경영진과 직원이 10표의 의견권을 가지는 B로 나누어 유사시에 창업자와 CEO가 80%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일관성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창업자들은 차등 의결권 주식을 통해 구글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구글이 성장 뒤에도 단기 실적보다는 장기적 가치에 중점을 둔 경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구글은 악한 기업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악해지지 말자는 구글의 창립 이념이자 사원입니다. 즉 구글의 철학은 You can make money without doing evil. 악해지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와 Don't be evil. 즉 악해지지 말자입니다. 돈을 벌 때 나쁜 일이 아닌 좋은 일을 통해 돈을 벌자는 의미입니다.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또 구글의 문화는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이고 뛰어난 사람을 물먹이고 엉뚱한 사람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들은 실패보다 우물쭈물하다 놓치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축적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글은 신성장 동력 확보와 사업 다각화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같이 정보 공유의 민주화와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영상을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